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성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도 다가왔어요. 이 사진! 내 얼굴이 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냐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사진을 수정하자고 했어요. 지혜가 입술을 깨물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사진에서 어머니만 너무 튀어서 혼자 다른 세계 사람 같아요. 지혜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깔끔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랑 대비돼서 손도 거칠고 얼굴에 주름도 많고 기미도 많아요. 세상의 모든 힘든 일을 혼자 다 하신 것처럼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주름에 기미까지. 그리고 평생 남는 사진인데 좀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정하면 안 돼요? 보정이 아니라 내 얼굴을 아예 지워버린 거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박정순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 성우는 겨우 5살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우는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고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빚더미뿐이었어요. 친정에 손을 벌릴 수도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어요. 야채 파는 일을 시작했죠.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서 물에 손만 담가도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 일로 하루 3만 원을 벌면 아들 밥값은 나오니까요. 시장에서 야채를 다 팔고 오후에는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설거지 일이었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를 닦아내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벌어도 부족했어요. 성우가 학교에 다니면서 학원비며 교재비며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건물 청소 일도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닦고 화장실 변기를 닦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흔들었어요. 정순이 저러다 몸 망가지겠어. 혼자 애 키운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의 말보다 중요한 건 아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게 하는 것이었죠. 성우가 중학생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과외 받고 싶어. 친구들은 다 받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과외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했어요. 당장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들 눈빛을 보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그날부터 저는 새벽 청소 일을 더 늘렸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고 일했어요. 손은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깊어지고 기미가 번지는 게 보였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성우만 잘 크면 됐으니까요. 겨울에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팔 때면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장갑을 끼면 일하기 불편해서 맨손으로 버텼죠. 손등이 터져서 피가 났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식당 주방이 지옥이었어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설거지를 하면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쓰러지면 그날 일당을 못 받으니까요. 어느 날 건물 청소를 하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손목을 삐끗해서 한동안 통증이 심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병원비가 아까웠죠. 파스를 붙이고 참으면서 일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성우가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제 얼굴이 어떻게 변하든 괜찮았으니까요. 성우는 그렇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웃고 공부도 제법 잘했어요. 선생님들이 칭찬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밤늦게 집에 돌아와 잠들기 전 저는 늘 성우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피곤이 싹 가셨어요.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은 고생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몸은 망가져도 괜찮았어요. 내 얼굴이 늙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게 엄마의 일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져도 견뎠습니다. 이 모든 게 아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성우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성우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들어온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20년 넘게 쌓인 피로와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엄마, 나 합격했어. 성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등록금은 걱정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500만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일을 더 늘리면 됐거든요. 건물 청소를 한 곳 더 추가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손목도 계속 아팠지만 참았죠.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으니까요. 동네 친구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정순아, 너 그러다 큰일 나. 몸 좀 챙겨. 괜찮아. 성우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일하면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아들이 대학생이 됐는데 이 정도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성우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착실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접 용돈을 벌어서 쓰더라고요. 제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죠. 그런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들어갈게. 성우가 이런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대학교 4년이 흘러 드디어 성우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저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순자에게도 말했죠. 우리 성우가 대기업에 들어갔어.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다. 정순아, 진짜 잘 됐다. 혼자 키웠는데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네. 순자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평생 고생한 게 값진 결실을 맺은 것 같았죠. 성우는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아들이 제게 돈을 쥐어줬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받으세요. 1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너 돈 모아야지.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얼른 받으세요. 성우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 돈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혼자 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나한테 돈을 주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죠. 시간이 흐르고 성우가 35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짝을 만났구나 싶었죠. 그래. 어떤 아이인데?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우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며칠 후 성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지혜였어요. 단아한 얼굴에 깔끔한 옷차림을 한 여자였죠. 인사하는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윤지혜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와. 우리 성우가 얘기 많이 했어.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혜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순간 제 손을 보는 지혜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착각인가 싶어 신경 쓰지 않았죠.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잘했어요. 성우를 대하는 태도도 좋았죠. 착한 아이를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지혜 씨, 우리 성우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저도 잘 부탁드려요.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흐뭇했어요. 이제 아들도 가정을 꾸리겠구나 싶었죠. 순자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성우가 여자친구 생겼어.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몰라. 어머, 정말. 정순이 너가 이제 편해지겠네. 그러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더 바랄 게 없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살짝 스쳤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봤을 때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인지 모르게 신경 쓰였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아이니까 잘 지낼 거라고 믿었어요. 성우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거니까요. 결국 성우와 지혜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기쁘면서도 조금 긴장됐어요. 지혜의 부모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이죠. 양가 상견례 날, 저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니 초라해 보였어요.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기미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피부 관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죠. 머리는 백발이 성성했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니까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지혜의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두 분 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얼굴도 관리가 잘 돼 있었죠. 제 나이 또래인데도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순간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옆에 서니까 확연히 비교됐죠. 지혜 어머니의 하얀 손과 제 거친 손이 대비됐습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지혜 어머니가 제 손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살짝 표정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혜 부모님도 정중하게 답례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혜 아버지가 저희 직업을 물었어요. 성우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그냥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야채도 팔고 청소 일도 하고요. 제가 대답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지혜도 시선을 피했죠.
아, 그러셨군요. 혼자 아드님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지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점점 더 주눅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였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결혼식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가 부끄럽지 않을까 걱정됐죠. 하지만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 결혼식인데 당연히 엄마가 계셔야죠. 아들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제가 당당해야죠. 결혼식 당일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성우가 맞춰준 한복이었어요. 화장도 해줬죠. 거울을 보니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름과 기미는 가려지지 않았어요. 손도 굳은 살이 그대로였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혜 쪽 하객들은 모두 세련되고 깔끔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주눅이 들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성우와 지혜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내가 혼자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죠. 신랑 어머니로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선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죠.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다며 양가 부모님이 함께 섰어요. 저는 성우 옆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포즈를 잡아줬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이 찍혔죠. 그 순간 행복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다니 평생 기억에 남을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혜가 사진사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사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 장 더 찍겠습니다.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섰어요.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한 순간을 즐겼죠. 식이 끝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성우 친구들이 저를 보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성우 친구예요. 그래, 반갑다.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쪽 하객들은 저를 볼 때 뭔가 이상한 시선이었어요. 동정 섞인 눈빛 같았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우와 지혜를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성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혜가 사진사에게 뭐라고 속삭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왜인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아, 결혼식 잘 끝났어? 응, 잘 끝났어. 성우가 정말 멋있었어. 그래, 다행이다. 너도 이제 편해지겠네. 그러게.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더 바랄 게 없었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죠. 결혼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집들이 겸해서요. 그래, 알았다.
뭐 좀 해갈까?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아들의 신혼집을 보러 간다는 게 설렜습니다. 저는 과일을 사서 들고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한 집이 보였습니다. 지혜가 나와서 맞이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래, 집이 참 예쁘네. 저는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집에서 산다는 게 뿌듯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성우가 차를 내왔어요. 엄마, 편하게 계세요. 그래. 저는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이 보기 좋았어요. 그때 벽을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성우와 지혜가 가운데 서 있고 양쪽에는 지혜 부모님과 제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제 얼굴 부분이 이상하게 보였죠. 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진 속 제 얼굴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옷은 그대로인데 얼굴만 다른 여자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원본 사진을 확인했어요. 성우가 저에게 보내준 사진이었죠. 핸드폰을 들고 벽에 걸린 액자와 비교했습니다. 원본 사진에는 제가 환하게 웃으며 아들 옆에 서 있었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죠. 평생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액자 속 사진에서는 제 얼굴이 전혀 다른 여자로 바뀌어 있었어요. 젊고 깔끔한 여자였죠. 포토샵으로 교묘하게 합성한 게 분명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내 얼굴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는 사진을 응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냐?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도 다가왔어요. 이 사진, 내 얼굴이 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냐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성우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혜는 시선을 피했어요. 엄마, 그게 내 얼굴을 왜 지운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큰 의미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큰 의미가 없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였어요. 성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진정. 내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고 진정하라고?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혜가 여전히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별 뜻 없어요. 그냥 사진이 좀 더 잘 나오게 하려고. 사진이 잘 나오게. 내 얼굴을 지워야 사진이 잘 나온다는 거니? 제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성우가 얼버무렸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는 무슨 나중에야. 지금 당장 제대로 말해. 이게 대체 뭐냐고. 저는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지혜가 입술을 깨물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하자고 했어요. 뭐, 제가 사진을 수정하자고 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유가 뭔데? 지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 얼굴만 너무 튀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사진에서 어머니만 너무 튀어서 혼자 다른 세계 사람 같아요. 지혜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요? 제 부모님은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깔끔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랑 대비돼서 손도 거칠고 얼굴에 주름도 많고 기미도 많아요.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세상에 모든 힘든 일을 혼자 다 하신 것처럼 고생이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주름에 기미까지. 그리고 평생 남는 사진인데 좀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정하면 안 돼요? 보정이 아니라 내 얼굴을 아예 지워버린 거잖아.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지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차피 저희 집에만 거는 사진인데 뭐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뭐냐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정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인가요? 너네 부모님은 깔끔하고 나는 추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 얼굴을 지운 거지? 추하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좀 덜 단정해 보인다는 거죠. 지혜의 태도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성우를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성우야, 너는 이게 괜찮아. 네 엄마 얼굴을 지우는 게 괜찮은 거야? 엄마. 대답해. 괜찮은 거냐고. 죄송해요, 엄마. 저는 아들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게 부끄러운 거니 내 얼굴이 그렇게 보기 싫었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 줄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도록 일했다고. 알아요, 엄마. 알기는 뭘 알아. 알면서 왜 이런 건데. 저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사진은 사진이잖아요. 사진은 사진이라고? 네. 평생 보관할 사진인데 좀 예쁘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지혜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얼굴이 그렇게 보기 싫었니? 내가 그렇게 창피했어?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 집에만 있는 사진이에요.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괜찮다는 거니? 너희 집에만 있으면 내 얼굴을 지워도 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인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에서 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서 왜 그랬어? 저는 아들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도 평생 볼 사진이잖아요. 좀 예쁘게 보관하고 싶었어요. 예쁘게 보관하려고 내 얼굴을 지웠다고? 네. 어차피 저희 집에만 걸어둘 사진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혜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나 간다. 엄마. 성우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성우가 뒤따라왔어요. 엄마, 잠깐만요. 손 치워.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진정하고 저랑 얘기해요. 진정하라고. 너라면 이 상황에서 진정이 되겠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 진정하실 때까지 그냥 가시게 내버려둬요. 그 말에 저는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지혜가 성우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셔서 진정하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나중에는 무슨 나중에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성우를 잡아당겼어요. 성우가 망설이다가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들이 저를 제대로 잡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걸었어요.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 게 보였겠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아, 신음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도록 일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제 얼굴이 보기 싫어서 지웠다고요. 저는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깊은 주름, 넓게 퍼진 기미, 거친 피부. 이게 다 내 인생인데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 고생의 흔적이었어요. 이 기미 하나하나가 제가 아들을 위해 흘린 땀이었죠. 그런데 그게 부끄럽다고요? 그래서 지웠다고요. 내가 평생 돈 벌어서 성우를 제대로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저는 울먹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겨울 찬바람에 손이 얼어도 참았던 순간들이요. 식당에서 뜨거운 물에 손을 데이면서도 설거지를 했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건물 계단을 쓸고 닦았던 날들이 기억났어요. 그 모든 게 아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성우만 잘 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지우는 걸 막지도 않았어요. 며느리 편만 들었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새벽이 되어도 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결국 해가 떴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기력이 없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기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밥은 드셨어요? 저는 바닥으로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만 있었어요. 순자에게 전화가 와도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몸이 안 좋았어요. 너무 어지러웠죠. 하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있고 싶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성우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걱정돼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겨우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성우가 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식사 제대로 못 하셨을까봐 죽 사왔어요. 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식탁에 앉아서 죽 좀 드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력이 없었어요. 성우가 죽을 떠서 건넸습니다. 여긴이 왜 왔어? 제 목소리는 낮고 쉬었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요. 걱정은 무슨 걱정?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 사진은 저희 집에만 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완강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성우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네. 네 엄마 얼굴 지우는 걸 막을 수 없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이미 늦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성우가 움찔했어요. 정말 저희 집에만 있는 사진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괜찮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희 집에만 있으면 내 얼굴 지워도 된다는 거야?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성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성우야. 네, 엄마. 차라리 결혼식에 나를 부르지 말았어야지. 엄마. 왜 날 불렀어? 내 얼굴이 창피하면서 왜 날 부른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내가 거기 있는 게 싫었으면 처음부터 부르지 말았어야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너가 행복하면 내 얼굴이랑 몸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었어. 엄마. 그런데 너희는 그런 나를 창피해서 결국 내 얼굴을 지워버렸어. 제 목소리가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다 참았어. 엄마, 너 키우려고 그렇게 다 참고 산 거야. 제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부끄럽다고. 그래서 내 얼굴을 지웠다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면 뭐하니? 이미 지워버렸는데. 성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기가 막혀서 나온 웃음이 나왔어요. 너네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엄마, 가라. 너 아내한테 가. 엄마, 가라고. 성우가 망설이다가 일어섰어요. 엄마, 죽이라도 드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없었어요.
오직 아들만 생각했죠. 하지만 아들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이 보기 싫다고 지워버렸죠. 아들은 그걸 막지도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성우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죠. 언젠가 아들이 집을 살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어려울 때 주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들고 한참을 봤어요. 나도 이제 나를 위해 돈을 써야겠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자식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쓸래.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해서만 살지 않겠다고요. 제 인생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을 꼭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어요. 아직도 가슴은 아팠지만 견뎌야 했죠.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내 얼굴이 보기 싫다면 내가 가꾸면 되는 거였어요.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야. 정순아, 왜 이제야 전화를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인데? 얘기해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순자가 분노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현실이더라.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순아, 너무 속상하겠다. 어떻게? 괜찮아. 이제 나를 위해 살려고. 뭐? 평생 남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제는 나를 좀 챙기려고. 제 말에 순자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 그게 맞아.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아는 피부과 있어? 피부과. 주름이랑 기미 좀 없애고 싶어. 제 말에 순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아, 정말? 응. 내 얼굴이 보기 싫다는데 내가 예뻐지면 되잖아.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좋은데 알아볼게. 순자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며칠 후 순자가 피부과를 알아봐 줬습니다. 정순아, 여기 좋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온대. 그래. 고마워. 저는 예약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위해 돈을 쓰기로 한 거였어요. 피부과에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주름과 기미가 가득한 얼굴이었죠.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자가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정순아, 나도 같이 가줄게. 혼자 가면 떨리잖아. 그래, 고마워. 피부과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 박정수님 맞으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살펴봤어요. 주름이 깊으시네요. 기미도 많고요. 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레이저 치료랑 보톡스를 추천드려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네.
확실히 좋아지실 거예요. 선생님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바로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 얼굴에 투자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치료가 시작됐어요. 레이저를 맞는데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참을만 했어요. 평생 일하면서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레이저가 끝나고 보톡스를 맞았어요. 주름이 많이 펴질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순자가 물었어요. 어때? 아팠어? 아니, 괜찮았어. 다행이다. 근데 정순아, 기분이 어때? 순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뭔가 새로운 느낌이야. 그렇지.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순자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피부과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기미가 연해진 게 보였죠. 좋아지고 있네요. 계속 치료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제 얼굴에 변화가 생기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이 펴지고 기미가 옅어졌습니다. 피부도 밝아졌죠. 어머, 정순 언니,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동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순자도 놀라워했습니다. 정순아, 진짜 많이 예뻐졌다. 10살은 젊어 보여. 그래. 진짜야. 거울 좀 봐봐.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확실히 달랐어요. 예전에 지치고 어두운 모습은 사라지고 밝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나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제 얼굴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순아, 이제 옷도 새로 사야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옷도. 그럼 얼굴이 이렇게 예뻐졌는데 이쁜 옷을 입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순자와 함께 옷을 사러 갔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옷을 샀습니다. 예쁜 블라우스와 깔끔한 바지를요. 어머, 정말 예쁘세요.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예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새 옷을 입고 좋아진 얼굴로 서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화나셨어요? 화는 아니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이제 내 인생을 살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평생 너만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제 말에 성우가 침묵했어요. 엄마, 걱정 마. 앞으로 너희도 잘 살아. 나도 내 인생 잘 살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해서만 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순자가 놀러 왔습니다. 정순아, 완전 딴 사람이 됐네.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어? 그치, 나도 신기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순아,
요즘은 기분이 어때? 순자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아. 그래. 그게 맞아. 평생 남 위에서만 살았잖아. 응. 이제는 달라질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미용실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길을 가다가 건물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단정한 머리를 한 여자가 보였어요. 이게 나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남 위에서만 살았습니다. 제 얼굴은 돌보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저도 저를 위해 살 자격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을 지운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